전기차 춘추 전국시대 대끼리. 전기차 살까 말까. 최근 전기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이제 바꿀 수 없는 시대의 흐름, 즉 대세로 자리를 굳혀가는 모양새입니다. 오늘은 패권 경쟁이 치열한 자동차 산업 동향과 합리적인 전기차 선택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1886년 독일의 칼 벤츠가 최초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발명한 이래 화석 연료를 동력원으로 한 내연기관이 전성기를 누리며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테슬라의 등장은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약진이 구질서를 흔들어 혁명적 변화를 촉발함으로써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무게중심이 급격히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양산 전기차 1호는 GM이 1996년 출시한 EV1입니다. 이후 기술의 축적과 진보를 거치면서도 상용화는 다소 지지부진하던 상황에서 테슬라가 시장에 뛰어들어 전기차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2003년 앨런 머스크가 설립한 전기자동차 회사인 테슬라는 고성능 세단 모델 S, 일반형 세단 모델 3, SUV인 모델 X와 Y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현재 위상은 어떠하며 그 저력은 어디에서 기인할까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테슬라의 전기차 글로벌 판매량은 45만 2330대로 전년 비해 45.1%나 증가했습니다. 2020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203만 4,886대와 비교하면 그 비중은 15.1%에 달하며 순수 전기차 시장만 놓고 보면 그 비율은 21.8%까지 늘어납니다. 순수 전기차 5대 중 1대가 테슬라 차종인 셈이죠.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영향력이 늘어난 배경을 두고 전 세계 각국의 환경 규제와 이에 따른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여기에 그동안 테슬라를 제외하면 소비자의 구매를 당길 만한 전기차가 없었다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즉 경쟁력 있는 제품군과 정부 지원이 복합 상승 효과로 테슬라 왕국을 세운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전통적 완성차 강자인 소위 독일 3사도 손 놓고 구경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벤츠의 EQC를 비롯해 BMW i3와 아우디 e-트론 등은 소비자의 입맛을 충족시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테슬라의 성공 비결을 살펴볼까요? 대표적으로 주행거리 면에서 테슬라가 우위에 있었습니다.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의 1회 완전 충전 시 최대 주행거리는 각각 496km와 511km입니다. 완성차 브랜드가 내놓은 전기차의 최대 주행 가능 거리가 보통 300에서 400km 수준에 머물렀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홍보 효과입니다. 국내외 유명인의 차로 알려지면서 더욱 주목받은 점도 인기 배경 중 하나입니다. 국내에선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테슬라 1호차를 구입한 것이 그 예라 하겠습니다. 조립의 완성도나 사후 처리 등에서 미숙한 한계도 드러내지만 압도적인 주행거리와 소비자의 심리를 꿰뚫는 효과적인 마케팅을 앞세운 테슬라의 활약으로 전기자동차 시장이 불붙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인 S&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40% 이상 성장한 약 688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규어를 포함한 글로벌 완성차 기업은 내연기관차의 미래는 없다며 전기차 전환을 잇따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존 완성차 업계는 전기차 시장의 절대 강자 테슬라를 상대하며 고전했지만 서서히 테슬라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테슬라와 전통의 완성차 기업 간 전기차 패권을 쟁취하려는 전쟁이 서막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최근 현대의 아이오닉 5가 돌풍을 일으키며 테슬라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 절대 강자인 테슬라의 2020년 국내 판매량은 1만 1829대로 2019년의 2430대와 비교해 판매가 7배 이상 늘었고 2018년 585대보다 무려 2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지난 2월 아이오닉5의 출시 직전 5,999만 원으로 모델 Y 최하위 트림의 사전 계약을 받다가 갑자기 이를 중단하고 상위 트림만 판매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모델 Y 기본형의 짧은 주행거리 탓인데 업계에선 아이오닉5가 테슬라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입니다. 업계에선 아이오닉5의 인기 비결에 대해 전기차만을 위한 유연한 설계 및 생산 방식인 전용 플랫폼 때문인 것으로 풀이합니다. 플랫폼은 엔진과 변속기 등 자동차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담는 일종의 그릇입니다. 일부 업체는 구성 방식을 뜻하는 아키텍처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동안 완성차 업체는 기존 자동차 제도 방식을 고수하며 엔진과 변속기 등 전통적인 구동장치가 들어가는 내연기관차의 뼈대를 활용해 전기차를 생산하는 사고의 경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 같은 방식을 과감히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고 그 결과 전기차 시장의 패권을 거머쥔 상태입니다. 이제서야 완성차 업계는 기존 제품의 한계를 뛰어넘으면서도 그동안 해온 대량 생산 방식의 강점을 살리기 위한 방책으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 카드를 꺼냈습니다. 특히 모듈형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선 차체 구조 등 기존의 틀을 깨면서도 성능 향상과 원가 절감이라는 목표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는 전기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전용 플랫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전기차 주도권 싸움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입니다. 최근 현대차 그룹의 eGMP와 폭스바겐의 MEB 외에도 제너럴 모터스의 얼티움이 대표적인 전기차용 모듈형 플랫폼이며 PSA 그룹의 EVMP나 메르세데스 벤츠 EVA2 등도 주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꼽힙니다. 치열한 경쟁의 불꽃이 튀기게 되면 불구경이 볼만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전기차 시장의 기대주 현대의 아이오닉5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니 대충 한번 훑어볼까요? 현대차 그룹이 자동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최초로 적용한 아이오닉5는 2021년 2월 23일 공개되었는데 사전계약 하루 만에 1년 생산분 7만 대가 완판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실로 놀라운 반응입니다. 전용 플랫폼이 주는 넓은 실내 공간과 경쟁력 있는 주행거리, 합리적인 가격까지 3박자를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72.6kW 배터리의 롱레인지 사양은 국내 인증 430km라고 합니다. 테슬라 입지는 EV6로 인해 더 좁아질 것 같습니다.
올 3월 9일 실내외 디자인을 공개한 EV6 혹은 CV는 eGMP가 적용된 기아의 첫 차종이면서 아이오닉 5보다 뛰어난 주행 성능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민첩한 가속력은 물론 한 번 충전으로 가능한 최대 주행거리가 자그마치 500km에 달할 것이라 합니다. 저도 그동안 전기차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가 EV6를 보고 전기차가 이제 곧 일상으로 자리 잡겠다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업계에선 테슬라 독주 체제에 제동을 걸 가장 강력한 후보로 현대차 그룹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원래 현대 아이오닉 5를 시작으로 기아 EV6와 제네시스 JW까지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한다 합니다. 보급 모델부터 제네시스의 고급화까지 구색을 갖춘 뒤 테슬라와의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을 높이는 전략을 승부수로 띄웠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 신차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지난 2월 공개해 큰 관심을 모은 아이오닉5의 가격은 5,200만 원부터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합할 경우 3천만 원 중후반까지 떨어집니다. 아이오닉5의 흥행이 한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퍼지면서 현대차가 전기차 시장에서 사실상 선도그룹에 진입했다는 평이 나옵니다. 다만 현대차가 확보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선 북미에서의 생산이 필수적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되려고 하고 있는 국내외 자동차 산업 동향을 두서없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슬기로운 자동차 구매 생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까 합니다. 소위 대세는 전기차로 기울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자동차 수요는 15% 줄었음에도 전기차 수요는 30% 늘어난 280만 대가 판매돼 시장 점유율 3.8%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의 10대 대표 과제 중 하나이자 그린 뉴딜 8대 추진 과제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확대를 꼽으며 전기차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전기 자동차 113만 대를 보급하고 충전 기반 시설은 4만 5천 기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미래차 비중을 18.9%까지 높인다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구매자에게도 당근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근이 중요한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전기차가 내연기관 대비 어떤 장점이 있고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들은 또 무엇인지 차근차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친환경적이라는 구호는 윤리적이고 고매한 이상을 실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전기차의 동력인 전기가 어디서 오느냐 살펴보면 친환경적이라는 말은 그저 말장난입니다. 화력발전, 원전, 태양광 발전 모두 환경 친화적이지 않은 탓입니다. 대끼리는 개인적으로 전기차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꼽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 내부 공간 활용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둘째, 연비가 상대적으로 현재로서는 비교 우위에 있다 합니다. 하이브리드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평가도 있네요. 셋째, 세제 혜택이 풍성합니다. 넷째,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전기차 구입을 결정하는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전기차로 갈아타는 것을
망설이게 합니까? 첫째, 충전이 불편합니다. 충전 시설도 부족하거니와 시간도 제법 소요되는 현실입니다. 당분간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둘째, 배터리 수명과 관련된 검증이 다각도로 필요합니다. 노후 시 성능이 어떻게 될지 의심이 갑니다. 충전 시간과 주행 거리도 초기와는 분명히 현저한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노후 배터리의 안전성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향후 전기요금의 추이를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전기차가 보편화되면 전기요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비의 장점은 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을 살펴볼까요?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보조비와 지자체의 지방보조금으로 나누어 둘 다 받게 됩니다. 국고보조비는 가중연비와 가중거리 그리고 차량 가격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제규어 아이페이스나 테슬라 모델 S 등 9천만 원이 넘는 차량은 2021년부터 보조금이 끊깁니다. 아울러 차량 가격이 6천만 원이라고 해서 국고 보조금을 모두 받는 것도 아닙니다. 다행히 국산 전기차의 경우 대부분 보조금을 지급받는 범위 내에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2021년 전기차 국고 보조비 정책의 핵심은 자동차 성능, 즉 연비, 주행거리, 에너지 효율성과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 업체 차량 여부 및 보급 목표 달성 실적을 고려하여 최대 80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는 데 있습니다. 산출 방식에 따라 국고 보조비와 지방비 보조금 합산을 기준으로 차종별, 트림별 기본 가격이 6천만 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100%, 6천만 원 이상에서 9천만 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의 50%, 9천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현대차 아이오닉 5의 가격은 롱 레인지 익스클루시브 모델이 5천만 원 초반이고 프레스티지는 5천만 원 중반입니다. 국고와 지자체 보조금을 합산하면 익스클루시브 모델은 3천만 원 중반에 구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방비 보조금이 가장 큰 경북의 경우 전기 승용차 구입 시 최대 1,900만 원이라는 천문학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 확 땡깁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 명의로 한 대 뽑고 싶은 욕망이 불끈합니다요. 인류는 가보지 않은 길을 끊임없이 개척하며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는 전기차를 타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갈 때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떼끼리는 다음 생에라도 말표 빨갱이가 타고 싶네요. 이상 차 살 돈은 없는데 미리 걱정하는 떼끼리였습니다.